뭐냐면 제 얼굴형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중 하안부 이 길이도 균형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워스트인 앞머리가 있더라고요. 풀백이에요. 이쪽 얼굴 길이랑 이쪽 얼굴 길이 진짜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총 후기 메이크업을 평소에 즐겨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이 서비스의 조금 아쉬운 점을 설명을 해보자면 안녕하세요 쯔링이들, 지유입니다. 쯔링이들, 제가 정말 예전부터 너무너무 받아보고 싶었던 레어리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사실 평소에도 레어리님 채널을 정말 즐겨보거든요. 뷰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안 볼 수 없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신청 시도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신청이 정말 빡세더라고요. 거의 오픈런을 해야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신청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찌저찌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을 잘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쭈랭이들 중에서도 이 레어리 컨설팅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신청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어리님 채널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프로필에 나와 있는 레어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총 3가지 컨설팅이 있는데 메이크업, 헤어, 패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패션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패션 컨설팅은 리뉴얼 중이라서 신청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열리면 패션까지도 신청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 또 체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총 2가지를 신청을 했고 신청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 반에 열리거든요. 근데 오후 늦게쯤 되면 이게 다 마감을 해버려가지고요. 여러분 오전에 알람을 맞춰 두셨다가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신청을 하고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신청을 한 당일에 완전 무보정 생얼인 이제 정면, 측면, 묶은샷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다음날 오후 8시 전에 결과지가 도착을 합니다. 이 온라인 결과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99,000원에 해보실 수 있고요. 실물 책을 받고 싶으시면 컨설팅 하나당 132,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컨설팅지에 맞춰서 제 얼굴에 딱 맞는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 과정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메이크업 보여드리기 전에 제 얼굴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 그리고 헤어 분석까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제 얼굴형 그리고 하안부, 중안부, 상안부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살짝 놀라는 부분이 저는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 얼굴형이 계란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안이 이렇게 완전 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역삼각형 얼굴인 것 같아요 라고 쭈링이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레어리 분석에서는 제 얼굴형이 계란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광대 골격이나 옆턱의 골격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특별히 얼굴형을 커버할 점은 없고 얼굴 가로 대비 세로 길이도 균형이 있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얼굴형이 블러셔나 브로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해요. 근데 얼굴형 자체가 계란형이다 보니까 블러셔나 아이브로우 디자인 선택을 할 때 크게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 없고 전체적으로 잘 어울린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상, 중, 하안부 이 길이도 균형이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하안부에서 인중의 길이가 좀 긴 편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저도 정말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가지고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거든요. 이 인중이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굴이 긴 편이 아닌데 길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관 골격이 도드라지지 않다 보니까 베이스도 글로우나 매트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라고 하고요. 다만 제가 도드라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하관 턱 자체가 굉장히 왜소한 편이라서 얼굴 외곽 쉐딩을 할 때 너무 이 턱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 전체적인 얼굴 여백에 비해서 코 크기가 조금 큰 편이라고 해요. 특히 이 콧볼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메이크업을 강조를 할 때 립보다는 아이 메이크업 쪽으로 포인트를 올려줘야 콧볼에 시선도 덜 가고 긴 인중에서도 시선을 분산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상대적으로 이 눈두덩이 길이가 상당히 짧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눈두덩이가 더 짧고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컨설팅지에 나온 대로 이따 메이크업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헤어 컨설팅인데 헤어 컨설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 얼굴형에 관한 내용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 얼굴형 자체가 좀 매끈한 편이라 어울리는 디자인의 범주가 넓기는 한데 이 강한 코끝 그리고 인중이 긴 것 때문에 이 하안부가 강조되는 헤어 스타일링을 했을 때 시선이 아래로 꽂히면서 제 얼굴에서 조금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강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제 목이 평균보다
웨이브보다 조금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깨 넓이도 얼굴 대비 조금 좁은 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울리는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줬다가 웨이브가 살짝 생기는 디자인으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얄쌍해지면서 하관이 이렇게 얇게 보이고 목도 길어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헤어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목이 훨씬 더 짧아 보이고 어깨는 더 좁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목 뒤로 넘겨보면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으로 봤을 때 가장 워스트인 앞머리가 있더라고요. 저 좀 충격받았어요. 풀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시스루뱅을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한 2년? 3년 전 영상만 생각해도 흑발에 뚝풀뱅을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백 없이 꽉 채워진 풀뱅은 제 큰 코를 훨씬 더 크게 부각시켜주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전체적으로 완전 워스트인 건 없지만 공통적으로 설명 주신 부분이 이 목의 부피감, 특히 부피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발 S컬 펌, 이게 저한테 상당히 안 어울리는 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때 진짜 항상 이 단발 S컬 펌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한창 고준희 씨가 그 머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레이어드 컷이 저한테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 한 8년간 레이어드 컷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나온 거 봐도 긴 머리 허쉬 컷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자 생머리보다는 살짝의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일자로 된 생머리 자체가 세로로 시선을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이렇게 길어 보이는 특징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웨이브가 들어있으면서 목의 부피감은 없어야 된다, 이게 총체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묶은 머리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묶은 머리는 보니까 다 잘 어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탈색이었는데 탈색 머리도 잘 어울린다고 써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탈색을 했는데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얼굴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이 결과지를 토대로 제 얼굴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메이크업이 베스트 메이크업이잖아요. 워스트로만 메이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워스트인 방법으로만 한 메이크업도 옆에 띄워드리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베이스는 제가 이미 한 상태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이 레어리 진단에서 글로우도 매트도 잘 어울리는 피부라고 해서 저는 오늘 세미 매트 정도로 표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냅다 눈썹부터 그려볼게요. 일단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눈썹은 세미 아치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런 세미 아치형이 어떤 얼굴형에도 무리 없이 어울리는 대중적이고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워스트인 눈썹은 강한 아치형이나 일자형 눈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눈두덩이 길이가 평균 눈두덩이 길이보다 조금 더 짧다고 해요. 그래서 인상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세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인중이 조금 긴 편이다 보니까 이 눈썹 산이 강조되어야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코끝이랑 인중으로 시선이 내려가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눈썹 산은 어느 정도 각이 지게 표현을 하되 눈썹 아랫부분은 살짝 곡선형이 띄도록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 컬러는 제가 머리를 탈색해서 밝힌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제 눈두덩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눈썹 컬러가 너무 진해지면 이 짧은 눈두덩이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 컬러도 이렇게 밝게 빼줬고 지금 사용하는 브로우 컬러도 상당히 밝은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로 얼굴 길이를 조금 보완을 하고 싶으면 가로로 넓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로우 길이감 자체도 조금 가로로 길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쭈니들이 보기에 시선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발라볼 건데 블러셔는 광대 사선으로 바르는 것, 그리고 눈 밑 바로 그 숙취 메이크업 할 때 하는 요 위치에 바르는 거 빼고는 어느 정도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얼굴형이라고 해요. 가장 베스트인 블러셔 위치는 볼 중앙에 바르거나 코 옆으로 길게, 가로로 길게 바르는 블러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러블리한 이미지를 주고 싶으면
볼 중앙에 동그랗게 바르는 걸 추천하고 이 길어 보이는 얼굴을 좀 보완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로 바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콧볼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더 큰 편이라 이 콧볼을 부각시키고 싶지 않으면 콧볼의 위치에서 조금 더 위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아무래도 블러셔가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코끝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코가 훨씬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가로로 발라줄 건데 이 코 위치보다는 살짝 위로 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레어리 북을 보니까 조금 초보자분들이 확실히 활용하시기 좋게 나온 것 같은 게 블러셔를 어떻게 바르면 조금 더 잘 발리고 조금 더 발색이 잘 된다. 약간 이런 바르는 방법에 대한 꿀팁도 조금씩 코멘트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꿀팁으로 블러셔 발색을 조금 더 높이고 싶으면 크림 블러셔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을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먼저 크림 타입 블러셔를 위치를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강하게 발색을 해볼게요. 지금 콧볼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갔고 가로로 이렇게 발색을 했어요. 해주고 위에다가 비슷한 컬러의 파우더 타입 블러셔로 색감을 조금 더 입혀줄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블러셔 바르는 방법은 평소에도 잘 애용을 하거든요. 확실히 여기는 이렇게 밋밋한데 가로선을 딱 그어주면 중안부가 정말 짧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 위치도 저 같은 경우에 상중 하안부 비율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쉐딩을 하는 이마나 콧대, 턱 라인 위주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코인데 이 중간 코 옆 벽 있잖아요. 이 부분에 터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코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이다 보니까 얼굴 세로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어서 조금 연하게 하거나 생략해주는 것도 좋고 두 번째는 제 얼굴 비율에서 이 하관 쪽이 조금 왜소해 보이다 보니까 이 턱 라인 쉐딩을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이 왜소한 턱의 느낌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하게 가져가주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맞게 쉐딩을 한번 해볼게요. 눈썹 아래쪽부터 먼저 그윽하게 그림자 들어가주고 눈썹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은 약간 음영을 강하게 그리고 인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고 싶으면 터치를 해도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눈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살짝 눌러주면 훨씬 그윽해 보이고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코 이 옆벽은 최소한으로 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은 양으로만 살짝 채워줄게요. 그리고 콧볼이 도드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코끝 쉐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콧볼을 감싸는 여기 이 부분을 충분히 쉐딩을 해주고 콧볼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더 진한 컬러로 콧망울 부분에 한 번 더 잡아주고 해주고 여기 콧볼 끝부분 여기를 강하게 잡아줘서 콧볼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포인트가 인중이 제가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중을 좀 짧아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이 인중과 코가 맞닿는 이 사이 부분에 살짝 그림자를 넣어주면 인중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쯔링이들 저 맨날 인중에 진짜 쉐딩으로 그림자 엄청 넣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메이크업이 됐든 이 인중 메이크업은 무조건 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 분석표를 보면서 아 내가 했던 메이크업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마는 그냥 일반적인 라인대로 발라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이마 가로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면 얼굴이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로 라인 위주로 살짝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옆광대 쉐딩은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가로로 들어오는 라인이 광대 부각도 좀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선 방향도 물론 잘 어울리긴 하지만 얼굴이 살짝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가로 라인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광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쓰게 되면 얼굴이 좀 이런 식으로 길어 보일 수가 있겠죠? 턱 라인은 이 안쪽까지 강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턱 라인으로 그리고 제가 턱이 왜소한 편이라서 이 턱 라인이 또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또렷한 턱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딱 그림자 부분에 라인을 따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아래쪽으로 살짝 풀어주면
이 밑에 그림자가 확 진해지면서 오히려 이 턱 라인이 또렷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 같은 얼굴의 유형은 쉐딩보다도 하이라이터가 훨씬 더 중요한 유형이라고 해요. 하관이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이 턱끝에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훨씬 더 잘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화이트 컨실러를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턱끝, 그리고 제가 여기 입꼬리 주변이 굉장히 꺼진 편이기 때문에 입꼬리 아래에도 살짝 발라서 이 턱 라인의 볼륨감을 한번 줘볼게요. 이마는 너무 가로가 아니라 중앙 정도에만 하이라이터를 해줘도 된다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약간 들어갔던 턱 라인이 약간 이렇게 뒤집혀진 느낌이 나죠, 쭈링이들.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하이라이터를 그 위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하이라이터 바를 때는 얼굴 세로 길이를 조금 더 짧아 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콧대에 일자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코끝에서 한번 터치해주고 이 미간 사이 콧등에 한번 나눠서 터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튀어나와야 하는 저의 턱끝 확실히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마도 한번 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이 하관이 조금 더 비율이 맞는 느낌? 이렇게 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에서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특징은 섀도우가 안 어울린다는 것인데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은 제가 눈두덩이가 조금 튀어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 눈두덩이 중앙에 어느 정도 음영을 살짝 깔아줘야 제 튀어나온 눈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레어리 분석에서는 이런 돌출눈까지는 분석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눈두덩이 길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눈두덩이 여백 길이가 워낙 짧다 보니까 이 눈두덩이 섀도우를 강하게 올렸을 때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눈두덩이가 더 짧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눈두덩이에는 거의 섀도우를 하지 않거나 정말 연한 섀도우를 은은하게 깔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포인트 섀도우를 하고 싶다 하면 쌍꺼풀 라인까지만 이렇게 얇게 깔아주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 먼저 깔아볼게요. 일단 최대한 밝은 컬러를 눈두덩이에 은은하게 깔아주는데 이거 깔아줄 때도 최대한 너무 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쌍꺼풀 라인 주변에서만 놓을 수 있도록 깔아줄게요. 사실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도 모른 정도로 지금 발랐거든요, 쭈닝이들. 포인트 컬러도 최대한 이 책에 맞추기 위해서 연한 컬러로 선택을 하고 제가 평소 바르던 포인트 컬러보다도 최대한 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컬러를 언더 라인에 은은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는 이 아래로 더 내려와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인중부터 눈썹 길이가 꽤 긴 편이기 때문에 이 중안부를 잘 채워줘야 얼굴이 짧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음영 컬러를 먼저 냅다 사용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제 눈 같은 경우에 이 뒷부분이 이렇게 막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여있는 눈이기 때문에 언더라인을 그릴 때 이 눈 끝에까지도 속눈썹을 메꾸는 라인을 그려도 충분히 괜찮은 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눈 뒤에가 막혀있으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꼬막눈 느낌이 난다고 해서 이 언더라인도 트임 라인을 많이 그려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음영 컬러를 이 눈 끝에부터 속눈썹을 살짝살짝 메꿔가면서 앞으로 보내줄게요. 해주고 효과적인 애교살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쉐딩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바로는 애교살의 두께는 이렇게 내가 웃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림자 라인을 맞춰서 하면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때 너무 이 그림자가 위로 가지 않도록 제 눈매 자체가 원래 처져 있기 때문에 이 처진 라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간 느낌? 여러분 근데 진짜 확실히 이쪽 얼굴 길이랑 이쪽 얼굴 길이 진짜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음영 컬러 이 컬러로 저는 이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을 넣어주는 걸 좋아해서 터치를 해줄게요. 해주고 애교살 볼륨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책에서 애교살 메이크업을 밝게 하는 게 좋은지 어둡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인 글리터를 올려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눈두덩이 펄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 눈두덩이에는 펄을 올리지 않는 게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그냥 눈두덩이에 뭘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아이라인에서도 정말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쭈링이들. 제가 쌍꺼풀이 굉장히 얇은 편이래요. 그래서 쌍꺼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두껍게 가져가 버리면 이 쌍꺼풀 라인이 훨씬 더 얇아져서 눈매가 정말 많이 답답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로 대비 세로 길이가 평균과 크게 벗어나거나 하진 않아서 크게 다르게 그릴 부분은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 라인을 얇게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부터 점막을 일단 채우기는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점막을 채우면서도 절대 아이라인이 두꺼워지지 않게 정말 얇게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꼬리를 그려줘야 되는데 저는 얼굴 가로 넓이를 조금 넓혀야 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살짝 길게 뽑아주는 게 얼굴형 보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라인을 그려야 되냐? 저는 눈매 자체가 이렇게 처진 편이기 때문에 눈꼬리를 제 눈에 맞춰서 내려 그리거나 일자로 뽑아주는 라인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처진 눈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내려 그리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라인에 맞춰 그렸다가 일자로 뽑아볼게요. 아이라인 블렌딩 해주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 블렌딩을 하면서 이 쌍꺼풀 라인 위로 퍼지지 않도록 그냥 라인 위를 덮어준다는 개념으로 그려줄게요. 엄청 그라데이션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번 덮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유지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눈두덩이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섀도우 자체도 음영을 아예 빼주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눈 윗부분의 또렷함이 좀 많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유형은 이렇게 아이라인이나 음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보다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의 속눈썹을 쓰세요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눈두덩이 어쨌든 음영감은 빼줘야 된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닥가닥 느낌이 나는 속눈썹을 붙여줘야 눈두덩이에 음영감은 안 생기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얇고 가닥으로 긴 속눈썹을 선택을 해봤고요. 솔직히 쭈링이들 저 되게 좀 슬플 뻔했거든요. 물론 제가 이 분석에 따라서 매번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메이크업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눈두덩이 음영 거의 안 해도 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슬플 뻔했는데 대신 속눈썹으로 포인트를 줘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기뻤답니다. 그리고 속눈썹 마스카라에 대한 내용은 크게 적혀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중안부도 좀 짧아 보이고 애교살이 도드라져 보이려면 언더 마스카라가 진짜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 눈 윗부분은 더 이상 볼륨감을 주지 않도록 마스카라를 좀 해주지 않고 언더에만 마스카라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래쉬를 붙여도 되지만 언더 래쉬까지 붙이면 좀 데일리한 느낌이 안 살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 이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건지 뭔가 쏙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조금 너무 하고 싶어서 살짝 해볼게요. 무조건 완벽하게 다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까 사용한 하이라이터를 너무 과하게는 말고 이 정도만 가볍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립만 발라주면 됩니다, 쯔링이들. 립에서 워스트인 방법은 바로 진한 풀립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풀립을 바르게 되면 긴 인중이 더 도드라지기도 하고 콧볼에 시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건 오버립이라고 합니다. 쯔링이들 저 오버립에 진심인 거 아시죠? 특히 윗입술 라인에 오버립을 들어가줘야 이 인중도 훨씬 더 짧아 보이겠죠. 대신 컬러감을 연하게 가져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은 라이너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오버립을 해줄게요. 지금 연한 컬러로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는데 오버립을 할 때 조금씩 블렌딩을 살짝 해줘야 인중이랑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콧볼로 시선이 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렌딩을 조금씩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윗입술 라인을 올려줄게요. 해주고 아랫입술은 너무 넓히지 않을게요.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베이스 발라줄게요. 그리고 딱히 글로시랑 매트를 가리지 않는 얼굴 유형이라서 제형 자체는 자유롭게 선택을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연한 컬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립도 꽤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안쪽에 살짝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쭈링이들. 이제 헤어도 분석에 맞는 스타일로 해보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쭈링이들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헤어까지 마무리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분석을 통해서 저에게 완전 맞춤으로 한
헤매 스타일. 쯔링이들이 보기에도 제 얼굴에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된 어울리는 스타일인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이 레어리 컨설팅을 받아본 총 후기,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평을 좀 해보자면,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이 활용하기 너무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메이크업 초보이신 분들은 내 얼굴이 어떤 유형인지도 모를 뿐더러 그 솔루션을 준다고 해도 내 얼굴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 단계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코멘트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있게 느껴지더라도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서비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지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글로만 분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하나하나 나와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도 쉬웠고 가독성도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 있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평소에 주변에서 쌍꺼풀이 두껍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쌍꺼풀이 굉장히 얇아서 아이라인을 얇게 그리는 게 좋다라는 분석과 같이 메이크업을 평소에 즐겨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만 쯔링이들, 뭐든지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느꼈던 이 서비스의 조금 아쉬운 점을 설명을 해보자면, 분석 결과지 표 안의 내용이 더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서비스를 신청을 했을 때 기대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레어리님 채널에는 나오지 않는 정말 내 1대1 맞춤 퍼스널 분석? 약간 이런 거를 원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이 이 중안부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울린다 라고 결과지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애교살 메이크업도 언더를 어둡게 하는 애교살 메이크업도 있고 밝게 하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있고, 이 애교살의 두께도 이 눈 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어울리는지 약간 이런 디테일들 있죠, 쯔링이들.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나와 있긴 한데 한 부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제가 살짝 그런 디테일 변태스러워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그런 세세한 느낌의 컨설팅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사실 저는 이 헤어 컨설팅에서는, 제가 헤어에는 크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쯔링이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업에서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모든 분들한테 아쉽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평소에 레이어드 컷을 좋아했는지, 삐삐 펌이나 굵직굵직한 펌이 어울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근데 아마 미용사분들이 보면 좀 아쉽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쯔링이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좀 특별한 메이크업 영상 찍어봤는데 우리 쯔링이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저한테 궁금한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